네, 현지에서 들어온 보도 조금 이따 집중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신지호 연세대 객원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정봉 전 국정원 대북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앞서 보도에도 잠깐 나왔지만 김정남의 장남, 김한솔로 추정되는 남자다. 이런 현재 보도가 있어서 저 남자가 아니냐라고 했는데 지금 현지 언론에서는 아니다. 일단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모습은 보기에 좀 비슷하긴 해요. 네, 그 안경이라든가 얼굴 윤곽 같은 게 비슷하지만 현재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이렇게 김한솔을 이렇게 남들이 보는데 내어놨을 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공항에 도착을 했으면 VIP 통로로 해가지고 몰래 빼돌려서 현재 모처 이렇게 호텔이나 이런 모처에서 보고가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근데 어제 지금 김정남이 도착했냐 안 했냐 이걸 두고 말은 많은데 그런데 어제 저희 취재진이 그 병원 앞에서 김정남의 시신이 안치된 병원 앞에서 계속 김한솔이 올까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굉장히 분주해졌다. 바로 시간이 새벽 1시 반쯤에 특수경찰들이 차에 타고 4대 정도가 갑자기 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 특수경찰복으로 입고 마스크까지 하고 그 무리에 섞여서 김정남이 아들 한솔이 들어온 게 아니냐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어제 그러니까 간밤 한 새벽 한 2시 전에 김한솔 군이 그 아버지 시신을 보고 확인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추정이고요. 왜냐하면은 뭐 엄청난 기동 타격대 같은 뭐 많은 그 경찰들이 일거에 병원으로 몰려와서 네. 그 중에 아마 섞여서 들어왔을 것이다. 네. 아까 그 젊은 학생이 김한솔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네. 중요한 것은 쿠알라룸푸르에 김한솔이 와서 아버지인 걸 확인하고 이제는 그 김정남의 신원이 확정이 이제 될 거기 때문에 북한은 이제 굉장히 공경에 몰릴 것이다. 왜냐하면 이 DNA 검사 통해서 김한솔의 아버지니까 네. 이제는 움직일 수 없는 과학적 증거로 이 김철이 아니라 김정남이라는 게 이제 확인이니까 북한은 이제 어떤 입장을 취할지 좀 궁금해집니다. 신 네. 교수님, 뭐 네. 영화를 하도 많이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럴 때 이제 경찰로 위장해서 들어오는 케이스가 있어서 아마 그런 보도가 나오는 것 같죠? 그렇죠. 예. 그리고 아버지가 뭐라 할까. 아버지 김정남이 비교적 자유롭게 당하다가 기습당해갖고 지금 네. 살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한솔이 오는가 안 오는가는 또 그냥 북한, 말레이시아 다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네, 네. 아까 우리 김 실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런 식으로 어리벙벙하게 왔을 리는 만무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김한솔이 마카오에 있으면서 사실상 중국 당국이 보호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렇죠. 김한솔이 말레이시아에 아버지의 시신을 인수하러 간다는 거는 네. 본인 유가족의 의지도 작용했겠지만 네. 중국 정부하고의 일정한 상의를 통해서 말레이시아 당국과 이제 조율. 그렇죠. 예. 중국 대 정부. 말레이시아 간에. 그렇죠. 예, 중국과 말레이시아 간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조율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네. 왔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말레이시아 당국에서는 지금은 확인을 안 해주겠지만요. 네네. 시신 인수라든가 이런 게 다 끝나면은 사후적으로 확인해 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 경찰들이 와서 철수할 때까지가 1시간 반, 90분 네. 정도 됐다고 하는데 저희가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자, 김 실장님. 현지에서 나온 겁니다. 새벽 1시 반, 오늘 1시 반에 복면 무장을 한 경찰 특공대가 10명 넘게 갑자기 배치되더라 이겁니다. 사법경찰 2인 1조 순찰을 하던 그 병원에. 그래서 자, 기자들이 저게 혹시 저 안에 김한솔이 있는 거 아니냐 했는데 1시간 뒤에 관으로 보이는 물체를 실은 앰뷸런스가 어디론가 나가더라라는 걸 또 현지에서 기자들이 얘기를 했고 그러더니 그러니까 30분 뒤인 새벽 3시에는 그 경찰들이 다 나가더라. 이런 걸로 볼 때 이런 추정이 가능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한솔이 일단은 자기 아버지 시신을 보고 이게 김정남이 맞다라는 구두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일단 신원은 확인됐고 네. 신원은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김철이라 주장했지만 김철이 아니고 김정남이다. 여기까지 확인되는 건데. 그렇죠. 다만 현재 김한솔과 이 바로 그 시체 김정남과의 그 유전자 검사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게 안 이루어진 상태인데 어찌됐든 간에 김한솔이가 네. 김정남의 신원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 경찰 병력이 저걸 갖다가 일반 병원이 아니고 네. 네. 군 병원이나 이런 뭐 특수한 이렇게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일단 옮기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아까 저희가 밤에 촬영한 화면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굉장히 까만색 옷으로 얼굴까지 가린 그런 경찰들이 10명이 넘게 와가지고 굉장히 기자들도 놀랐다고 해요. 경계가 굉장히 삼엄했던.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눈만 드러내놓고 굉장히 큰 총을 저렇게 들고 저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이번 사건이 터진 뒤에 처음 있었다는 점에서 기자들이 주목했던 거예요. 저기는 이제 병원이기 때문에 공항에서 그 현장 검증할 때 네. 현장 검증도 새벽에 하더라고요. 새벽 1시 몇 분에 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 네. 병원이니까 본래 무장병력은 저 흔치 않은 일인데 네. 네. 이제 저들이 이제 들이닥치니까 김한솔 군이 아마 저 때 왔을 것이다. 그 제가 보기에도 지금 국제적으로 북중 간의 관계도 지금 상당히 미묘한 상황에서 네. 중국 당국이 겉으로 나서진 않았지만 김한솔 군의 신변마저도 중국 당국이 저기 겉으로는 안 나타나지만 네. 보호해 주지 못한다면 중국도 망신이기 때문에 네. 은밀하게 말레이시아 당국하고 공조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네. 아, 네. 그래서 애초에 중국이 북한을 부담스러워해서 중국에서 가지 못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정도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보냈다고 하면 중국 당국이 움직였을 것이고 그거는 말레이시아 당국하고 중국하고 아마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저렇게 좀 과장될 정도로 경호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은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그리고 말레이시아 당국도 지금 굉장히 상황이 어려운 게 네. 범죄는 분명히 벌어진 것 같은데 독극물 아직 발표도 못했고 네, 네. 북한 당국에서는 한국하고 뭐 짜고서는 무슨 사드 배치하기 위해서 지금 북한을 뭐 이미지를 나쁘게 한다 뭐 이렇게까지 뭐 모함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말레이시아 당국도 굉장히 총력을 기울여서 지금 이 범죄를 확정시키지 못하면 국가의 체면이 걸려 있는 그런 상황으로 사건이 조금 더 커졌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 말레이시아 총리가 북한 대사의 그 강철 대사 어제 기자회견에 발끈해서 이게 73년에 수교된 두 양측의 관계가 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국제공항에서 네. 약 한 11명의 테러리스트가 김정남이라는 그 북한의 최고 그 지도자 어찌 보면 적장손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적장손을 일성에. 죽였다라는 것은 그 일단은 말레이시아의 기본적으로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현재 그 테러범들의 대다수가 네. 리정철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사들이 대부분 다 말레이시아를 도피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측면에서 말레이시아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네. 테러범들을 지금 잡지 못한 상태고. 그러니까요. 거다가 또 북한 쪽에서는 대사가 현재 그 말레이시아가 그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뭔가 엉터리 수사했다 하고 수사를 결과를 믿을 수 없다. 뭐 자연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네. 그러면서 자꾸 이제 시체만 내놔라 그러고. 그렇죠. 그다음에 죽은 사람이 김정남이라고 부인하면서 김정남도 아닐 거다 이러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자존심이 상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김한솔 경호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 최대한 그 경호를 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게 대테러 특공대가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번에 김정남을 죽인 게 바로 그 전문 테러범들이 그 죽였기 때문에 네. 또 한 번 김한솔이가 그럴 경우에 테러 조직에 의해서 죽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는 정말 네, 전문적인 대테러 특공대를 동원한 것이 바로 굉장히 눈에 띕니다. 아까 그래서- 공면 쓴 사람들이 대테러 특공대입니다. 그러니까 대테러 특공대가 왔다는 것은 김한솔마저 어떤 위해를 당하면 정말 말레이시아 위신 땅에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자 김한솔이 도대체 누구길래 말레이시아와 또 중국까지도 이렇게 신경을 쓰는가 지금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북한에는 이른바 소위 백두산 혈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백두혈통이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김일성으로부터 시작해서 김정일 그리고 이복 동생인 김평일 그 밑으로 김정남, 김금솔, 김한솔로 이어지는 이것이 소위 북한에서 말하는 백두혈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지금 이 집권자인 김정은을 이 백두혈통으로 보지 않고 주민들과 일부 비판 세력 사이에서는 후지산 혈통, 후지다. 이게 일본의 대표적인 산 아닙니까? 후지산이라는 뜻은 고용이,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제일동포로 만경공호를 타고 원산으로 들어온 그런 여자의 소생이기 때문에 김정철, 김정은, 김여정은 이 백두혈통이 아니라 후지산 혈통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서 지금 현재 이 김정남이 건조아이는 오르지 못했지만 죽었기 때문에 그 아들인 김금솔은 18이고 김한솔이
사실은 나이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순서상으로는 김한솔이 장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한솔에 주목을 한다. 이걸 이해를 하시고요. 김한솔이 과거에 한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 really never met them in real life, so I really don't know how he became a dictator. I've always dreamed that one day I will go back and things better and make it easier for the people there. 신 교수님, 저게 네. 핀란드 TV와 한 얘기인데 사실 김정은이 들으면 그렇죠. 정말 경로할 얘기죠. 감히 정- 어디다가. 감히 예. 어디 그냥 그런 거죠. 근데 저기서 이제 두 가지인데 김정은에 대해서 이제 독재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 두 번째는 언젠가 북한으로 돌아가서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싶다. 네. 집권 후계자는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포부를 네. 밝힌 건데, 그러니까 지금의 북한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 네.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네. 이런 거고, 자기 삼촌은 독재자다. 음. 뭐 이런 얘기인데, 또 재밌는 게 말이에요. 저 김한솔 군 있잖아요. 네. 전공이 파리에서 정치학을 했어요. 그렇죠. 정치학이죠. 근데 조 인터뷰에서 자기 아버지는 정치에 무관심하다. 아버지 김정남은 정치에 무관심하다 하면서 아버지를 보호해 주면서도 말이죠. 내가 정치를 할 수 있다. 본인이 뭐 나중에 북한에 가면 주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상황 만들겠다. 네. 삼촌을 가리켜서는 독재자다. 본인 그 전공이 정치학이에요. 근데 보면요, 그런 거를 조심했다면은, 네. 정말 그 아버지가 암살 대상이고 본인도 조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요, 정치에 관심이 있어도 제가 봤을 때는 정치학 전공하는 거를 일부러 피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네. 네. 거 보면 이제 김한솔 군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그 자기 뭐 철학과 소신은 반드시 서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가 되네요. 네. 네, 지금 보면 어쨌든 김한솔이 말레이시아에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아버지 시신을 확인을 한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만약에 이 죽은 사람이 김정남인 게 확인이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겪을 일이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는 여권 이름에 김철로 되어 있으니까 김철로 주장하면서 시체를 일단 달라고 그랬죠. 그 시체를 일단 자기네가 가져갈 수 있으면은 현재 김정남이라는 것을 숨기고 김철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숨기려고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김한솔이가 도착하는 바람에 네. 김정남이라는 시체를 확인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부자 관계가 이렇게 되면은 현재 북한 당국이 아무리 주장을 해도 현재 국제 관례가 네. 가족이 달라 그러면 시체는 가족을 주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내일 부검한 결과가 내일 발표가 되면은 네네. 김한솔한테 시체를 인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거를 시체를 인계받아가지고 시체를 일반 민항기에 잘 안 태워진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럴 경우는 아마 김한솔도 아마 붙인 시신을 마카오로 가져가기 힘들 겁니다. 그럼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 군용기 내줄 수 있지도 않을까요?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네네. 그래서 아마도 말레이시아 내에서 화장을 해서 6월만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북한으로는 안 넘겨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군요. 북한에서는 만약에 시체가 북한 내부로 그냥 들어가게 된다면 이건 큰 재앙입니다. 네. 큰 재앙이기 때문에 절대로 시체가 북한 내부로 들어갈 수는 없고 아마도 말레이시아 대사관에서 주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관에서 만약 시체를 인정했으면 마찬가지로 화장을 한 다음에 김한솔 가족한테 이렇게 인계했을 가능성이 있죠. 예, 말레이시아가 말이에요. 북한에 대해서 매우 화가 났잖아요. 자기 그렇죠. 평양에 나가 있는 본국 대사도 소환을 했고요. 말레이시아 총리가 직접 마이크 잡고 북한 주장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박을 내놓고 굉장히 강도 높게. 그런데 이제 그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인데 자기 영토에 들어와서 이런 극악무도한 짓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분노가 치솟는 것도 있지만요. 네네. 이거를 어영부영하고 뭐 북한하고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대충 가려고 하다가요. 큰일 날 수가 있는 게 네. 미국 국무부가요. 매년 4월마다
테러 지원국 명단을 발표합니다. 그렇죠. 근데 테러 지원국이라고 하는 거는요, 꼭 그 나라가 테러를 안 하더라도 테러리스트들에게 무슨 은신처를 제공했다든가, 테러리스트들이 테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무슨 운반을 도와줬다든가, 무슨 뭐 그 독약 같은 거 제조하는 거에 대해서 그 재료를 뭐 제공해줬다든가. 그러니까 말레이시아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단호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여성 그 25살 그 아이샤가 나타났을 때도 인도네시아 부통령이 바로 즉각적으로 나서서 그 여성은 누군가에게 사기 당해서 게임에 빠져서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네. 그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자기 나라하고 이번 북한 그 테러하고는 상관없다. 이걸 네. 강조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런 것을 지금 주목해 봐야 되고요. 자, 이제 독극물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정남이 분명히 독극물 테러를 당해서 숨진 거는 같은데 지금 부검 결과도 공식 발표되지 않고 있고 김정남의 뭐 앞에 묻은 이 무슨 물 흔적 같은 게 액체 흔적이 있는데 이게 뭐냐 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미국으로 보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른바 시한폭탄 독극물이라는 희한한 신조어까지 나왔는데요. 과거 소련, 구소련의 KGB가 쓰던 이런 방법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짚어볼까요? 네, 보그단 스타친스키라는 KGB 요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청산염 가스를 뿜는 스프레이건으로 암살법 훈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뿐만이 아니고 자, 가스 증발하면서 흔적을 남기지 않아서 자연사로 보이도록 고안된 무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게 이제 1959년도부터 나오기 시작한 얘기라고 하니까 뭐 이제 굉장히 역사는 오래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CCTV, 후지 TV가 찍어서 공개한 그 CCTV에 보면 이제 LOL 여성이 뒤에 가서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이러는 거 나오면서 근데 또 한참 동안 이 액체를 뒤집어 쓴 그런 스프레이를 당했거나 어쨌거나 그런 김정남이 걸어 다니다가 이제 이 몇 분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위 말하는 시한폭탄 독극물이냐 이런 말이 나오면서 옛날 KGB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말레이시아 당국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 많고 네. 정말 감정도 많이 쌓여 있고 정말 그 대사까지 소환하는 형편이지만 강력하게 북한을 제지 못하는 게 아직 독극물을 찾지 못했어요. 내일 이제 발표를 들어봐야 되지만 지금 그 베트남 여성이 뒤에서 이렇게 헝겊을 이렇게 씌웠는데 그 헝겊을 못 찾았어요. 네. 그리고 받겠죠. 그 여성도 고통을 겪었다 그러는데 그 분명히 장갑을 꼈을 텐데 장갑을 못 찾았어요. 그렇죠. 네. 장갑을 끼고 네. 있는 건 있었는데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뭐 복단스키 이 사람 복단 스타친스키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스타친스키. 복단이라는 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복단이라는 네, 네. 많이 쓰는데 네. 우크라이나 지도자라고 합니다. 예. 네. 근데 어쨌든 이 증거를 확정을 못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 김정남이가 바로 쓰러지지 않고 저렇게 가서 항의라도 자기가 이렇게 당했다라고 얘기라도 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고 그 여성들은 사라진 다음이었기 때문에 네. 만약에 김정남이 특정한 인물이 아니었으면 그냥 돌연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자기네가 쓴 독극물을 분명히 알고 이것이 기화돼서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김정일 집안의 그 병력을 조사해서 심장이 약하다는 걸 활용해서 심장을 멈추게 해서 증거가 안 남기자는 자신감이 어떻게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네. 따라서 지금 말레이시아 당국이 독극물을 찾느냐 안 찾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 네. 그리고 저희 여성들이 과연 순수한 건지 정말 꼬임을 했는지 그 증거물 스모킹건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따라서 지금 독극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린이나 VX 같은 거는 쉽게 진단이 안 되고 네. 브로마 네오스티그면 기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바로 네. 이 발각이 되는데 따라서 지금 그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것처럼 폴로니움 210이라는 거. 요게 네, 네. 지금 제일 주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현지에 중국어로 나오는 신문인 중국보가 방금 나온 것처럼 그 용의자 여성 2명이 테러를 한 뒤에 자기도 몸이 막 따갑고 손이 뭐 이래 아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오늘 또 동아일보가 아침에 보도를 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독극물 국내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수건 같은 거를 덮었던 거는 CCTV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범인들이 사용했던 독성 물질이 손에 묻었겠죠. 근데 김정남의 얼굴은 비교적 깨끗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그게 뭐 그 피부를 괴사시키거나 손상을 줄 정도는 아니고 그냥 자극성이 있는 물질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자극성 있는 물질들은 상당히 많죠. 우리 빙초산 같은 거 손에 닿으면 따끔거리죠. 제거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네, 지금 여성 용의자들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김정남에게 장난을 친 뒤에 곧장 몸에서 따갑고 얼얼한 자극적인 통증이 생겼다. 그래서 자, 남성이 우리한테 빨리 화장실 가서 세수를 하라고 하더라. 저 남자가 이제 그 북한 용의자 남성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던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수를 했는데 여전히 두통에 손에 얼얼한 통증이까지 느껴져서 남성한테 따지니까 의문의 연고까지 건네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세수를 했느냐 손만 씻었냐는 문제인데 손만 씻었으면은 그 수건 가지고 네. 수건 가지고 독약을 묻혀서 호흡기에 집어넣는 게 이제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스프레이를 뿌렸다 그러면 세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 돌아오는 정황을 봐서는 두 가지 다인 것 같아요. 예. 스프레이를 뿌린 그 독약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헝겊에 묻힌 독약도 있는데 둘 다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헝겊이 그 수건이 어디 갔냐 얘기죠. 그다음에 장갑을 어디다 버렸냐. 저 사람들이 세수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화장실 변기 내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물을 내렸기 때문에 아마 경찰이 도대체 찾을 수가 없는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 결정적인 증거들도 찾아내야 뭔가 이 앞뒤가 퍼즐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김정남이 생전에 자기 동생인 김정은에게도 살려달라는 탄원을 애원을 했지만 아버지 김정일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이게 7년 전 2010년의 상황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김정남이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팩스로 보낸 내용인데요. 저와 연관이 있는 사람이면 모조리 살생부에 올려서 보위부에서 잡아간다. 후계자 김정은을 지칭하는데요. 후계자에 대한 과잉 충성 때문인지 후계자의 지시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내용이 인터넷에도 나온다라고 써서 팩스로 보냈다고 합니다. 자, 2009년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암각이라는 데서 김정남을 이제 어떻게 좀 이렇게 세우고 뭐 해보려던 사람들이 파티를 벌이다가 일정 음모 같은 걸 하다 발각나서 이제 김정일이 모조조리 이제 숙청을 한 뒤에 상황에서 또 김정남이 편지에 그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후계자 김정은은 자기 이복 동생 말하는 거죠. 큰 그림을 그리듯 원대한 구상을 두고 빠빠. 자, 김정일을 또 김정남이 저렇게 불렀는가 봐요. 빠빠가 저게 러시아 말 아닙니까? 네, 빠빠의 위대한 업적을 계승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 어떻게 보이십니까? 네, 김정남이 어렸을 때 러시아에 유학을 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는 러시아에 살다 러시아에 죽었고 모스크바 내에 지금 묘소도 있고 거기 김정남이 관리하는 묘라라고 또 써 있습니다. 그래서 빠빠라 그런 것 같고요. 저 우암각 사건은 이제 2009년에 김정은이를 후계자로 지명을 했는데 그때 김정남이가 이제 들어간 거죠. 들어갔는데 네. 가서 이제 김정남이는 자기를 이제 자기의 그 계파를 다 소집해 가지고 네. 회의를 하는데 김정남이는 없었나 봐요. 근데 그 피연락을 받고 바로 싱가포르로 도망갔다. 그래서 네. 살았다. 그게 이제 우암각 사건이죠. 네, 우암각 사건인데 네. 그 다음에 2010년에 베이징에서 한족 택시 운전사를 또 해가지고 지금처럼 말레이시아에서 범행했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여성을 이렇게 했듯이 한족 택시 운전사를 고용을 해가지고서는 택시로 그냥 치여 죽이려고 교통사고 위장 테러를 네. 모의했었다. 하다가 네. 모면한 적이 있고 그 이전에 2004년에 오스트리아에 김정남이가 친척 만나러 갔는데 오스트리아 정보부에서 이게 너를 죽이려는 음모가 있다. 그래서 또 모면했던 적이 있고 총 4번을 모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 지나고 2010년에 테러를 벌써 3번 당하고 나서 아버지한테 살려주십시오. 아버지가 네. 저를 국외로 임명 안 하는 건 좋지만 네, 네. 목숨은 살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정은이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저 편지를 쓴 것 같습니다. 자, 그 편지에는 지금 말씀을 들어보시면 이런 대목도 나옵니다. 자, 저는 빠빠의 아들로 태어났을 뿐. 주목하십시오. 혁명 위협을 계승할 후계자 반열에 서본 적이 없습니다. 자질이 부족하고 자유분방하고 방종스러운 생활 습관으로 심려를 끼쳐드리고 엄청난 사고도 많이 저질렀습니다. 마치 사도세자가 영조한테 고한 그런 글이 생각나네요. 근데 사실 이제 2001년 5월이었는가요? 도미니카 그 위조 여권을 가지고 네. 일본 그 도쿄 나리타 공항에 미입국하려다가 그때 잡혀가지고 네. 그때 이후로 이제 김정일 눈밖에 났다 이런 게 이제 정설인데 네. 그 전에 김정남이 말이에요. 본인은 후계자 반열에 서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북한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 컴퓨터 센터라고 KCC라고 하거든요. 네, 네. 이게 북한 IT 산업, IT의 어떤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기를 김정남이 주도해서 설립을 하고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그 2001년 일본 미리국 사건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나름대로 중요한 위치에서 후계자로서의 어떤 그 가능성을 두고 하다가 그 이후로 내쳐진 건데, 네. 근데 이제 저기에 한 번도 후계자 반열에 서본 적이 없고, 자기 자신이 자유분방하고 방종하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셀프 디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스스로 네. 깎아내리는 건데, 석고대죄 하면서, 네. 의미가 뭐겠습니까? 나 별로 위협적인 존재 아니다. 살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의도적인 자기 셀프 디스라고 라고 보는데, 네. 셀프 디스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이게 전부 다 사실이고 네. 김정남이가 해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해외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축출된 것도 바로 사치스럽고 방탕스럽고 네. 평양 시내에서 엄청난 많은 사고를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네. 처녀들을 뭐 강간한다든가 뭐 이렇게 뭐 엄청난 짓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확인한 거라 확인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확인됐다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아, 예. 네. 어쨌든 그래도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 네, 네. 예. 확인된 거는 그 고려 호텔인가 거기서 외국인 전용 술집에 가가지고서는 싸우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하늘에 천장에다 총을 쏴가지고 네. 그게 이제 무리가 어쨌든 된 그런 설들이 있었다. 네, 이런 그런 말씀이고요. 설들이 김 있었죠. 실장님 네, 계속 네.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자기는 사실은 여기 엄청난 사고도 많이 저질렀던 소리가 그거고 가장 큰 사고는 그게 아니고 2001년도 그 5월 달에 도미니카 여권 가지고 일본을 그 미리국 가다가 네. 걸려서 바로 북한의 위상을 손상시켰다. 아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국격을 훼손했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게 네. 가장 큰 사고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얘기를 하는데 이 양반 말은 하나도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 양반은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아하. 네. 없었고 자기는 오로지 그냥 사업해서 돈이나 벌고 자기 분방하게 이렇게 돌아다니기 꿈이었기 때문에 네. 현재 그런데 왜 날 자꾸 우리 동생이 날 죽이려고 그러냐. 네.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라는 얘기인데 확실한 거는 김정일이가 이러나 저러나 이쁘든 곱든 김정남이가 자기 큰아들이기 때문에 네. 끊임없이 보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하고 김정철의 세력이 김정남이를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도 김정일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결코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암각 사건 때도 사실은 거의 제거가 가능했는데 김정일이가 직접 김정남을 보호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탈출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버지는 결코 어쨌든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했지만 이복 동생의 입장은 사뭇 달랐기 때문에 이제 그 스탠딩 오더에 의해서 결국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김정남이 살아생전에도 참 엄청 조심을 하고 다녔었다. 이런 말레이시아 교민의 증언이 있습니다. 네, 보시면요. 말레이시아 한인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식당을 운영하는데요. 김정남의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경호 여성들이 제지를 했을 뿐만 아니라 김정남을 CCTV에 찍히지 않게 하는 장치도 갖고 있었다. 그가 떠나고 카메라 체크를 해보면 아무것도 찍혀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런 장치가 있습니까? 예, 예. 글쎄 제가 이제 듣기로는 네. CCTV가 안 찍혔다 그러는 거는 그런 장치를 하려면은 뭐 굉장히 그 사람 몸 몇 개만한 그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그래. 화면을 좀 그런가요? 흔들리게 할 수는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 모르죠. 또 신무기를 갖고 있는지 모르는데 네. 그 여자 경호는 서영란 씨일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세 번째 네. 부인이 된 저 동경에 들어갔을 마카오에서 때, 이제 동경에 들어갔을 때 같이 첫째 부인하고 서영란하고 그 다음에 저 사진입니다. 금솔하고 같이 서영나, 금소리, 아마, 신정희. 예. 서영란 씨였을 가능성인데 서영란 씨가 저 무도가 뭐 4단에다가 싸움 잘한다. 싸움을 잘한다라고 김정남이 직접 얘기했을 정도로 네. 미모의 여성이지만 그 경호원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요번에 지금 사건 당할 땐 경호원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국제정치적으로도 이제 북중 관계라든지 중국의 계산 뭐 사실 중국에서 많이 경호도 해줬는데 네. 이번에는 딸려보내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네. 면에서 우리가 좀 더 국제적 관계를 좀 살펴볼 측면도 있다. 네. 네. 이 여러 가지 이제 스탠딩 오더였으니까 어떻게든 없애라 이런 지시가 있었겠지만 이게 결정적 빌미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은 그런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김정남이 지난해 6월 탈북 모임의 대표들과 만났었다고 하는데 이때 해외의 북한 망명 정부의 수반을 좀 맡아달라 이런 얘기를 제안받았다. 그래서 김정남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북한 망명 정부의 수반이 된다 해도 결국은 3대 세습을 하는 거 아닙니까? 김씨 일가의 세습은 이제 끊어야 합니다. 자, 이게 어디까지 정확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요.
자, 김주일 국제탈북민연대 사무총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김정남에 대해 잘 모르지만 기득권층은 그의 존재를 알고 있다. 김정남이 망명정부의 수반이 되면 기득권층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해외 망명 정부를 만들어서 활동하자라고 하는 구상은요. 네. 김정남과 무관하게 예를 들면 고 황장엽 선생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활동하자 이런 구상들은 탈북자들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꾸준히 있어왔던 네. 그런 구상이고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거기에 그러면 망명 정부의 얼굴 역할을 할 사람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김정남이 가장 뭐라 그럴까 그 상징성도 있고 쫓겨난 태자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망명 정부를 수립했을 때 국제사회에 미칠 어떤 임팩트라든가 여러 가지 점에서 이제 김정남이 제 최적합 인물이라고 제안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네. 이제 김정남 얘기가 재밌잖아요. 네. 3대 세습이 반대니까 나는 아니다. 이거라기보다는요. 네, 네. 이거는 겉으로 이제 그렇게 레토릭으로 그냥 얘기를 한 것 같고 네, 네. 아까 자기 아버지한테 그 편지 쓰면서 셀프 디스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자질도 없고 예, 자질도 없고 뭐 방종하고, 뭐 호랑방탕한데 제가 어떻게 그 후계자 반열 뭐 이런 것처럼 이거 망명 정부의 수반이 된다라는 거는 정말 목숨 내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 점에서 그냥 그런 명목으로 3대 세습 반대라는 명목으로 거절한 거예요. 어찌 보면 그 나치 치하의 레디스탕스 지도자 돼달라 뭐 이런 얘기로도 해석이 돼요. 그렇죠.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정남은 사실 그 성격상도 그렇고 이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네. 오로지 그냥 아주 어릴 때부터 평양 놀세. 그러니까 뭐 여자들을 좋아하고. 오렌지족을 북한에서 그렇게 말하는 그렇죠. 거죠. 오렌지족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뭐 우리 또 야타족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전형적인 야타족이 바로 이제 김정남이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여자 좋아하고 술 먹고 사업해서 돈 벌고 여행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지 네네. 정치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자, 이 망명정부와 네. 관련한 얘기 좀 더 해야 되겠는데요. 네, 지금 보면 자, 이쪽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이제 김정남이 사망을 했으니까 김평일 쪽도 한번 봐야겠다. 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김평일 하면 바로 김정일의 배다른 동생 아닙니까? 그렇죠. 김성의 아들로서 아주 잘생겼고 네. 또 리더십도 있고. 김일성이 그렇게 네. 좋아했다면서요? 그렇죠. 김일성은 사실 김평일을 김정일보다 더 사랑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정도로 재능도 있고, 굉장히 기품 있고, 친구들, 동료 관계도 좋고, 그래서 리더로 크는데, 김정일이 가만두질 않죠. 네. 처음에 삼촌하고 싸워서 삼촌을 유배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계모는 이제 김성애? 김성애는 이제 뒤로 이제 물러나게 하면서 김평일은 일찌감치 이제 헝가리의 대사로 이제 이른바 곁가지 보내고, 쳐내기 작업이라고 하죠. 단지 김정은이하고 다른 거는 김정일이는 죽이진 않고 네. 어디 가서 좀 쉬어라 이런 식으로 그래도 이 풍류가 있었는데 네. 여유가 있었는데 김정은이가 개인적으로도 인격이 모자란 것도 있지만 나이가 너무 젊어요. 그러니까 조급하다. 예, 김정남이 13살이나 자기보다 위니까 얼마나 이제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평일은 매년 한 3개월 정도 평양에 들어가서 네. 충성맹세를 하고 네. 매년 들어가서 조카지만 충성맹세를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기 때문에 네. 물론 타깃이 될 수 있지만 몸조심할 거라고 보는데 네. 제일 두려운 게 아마 김한솔이 더 커서 네. 진짜 김한솔 같이 능력 있고 공부도 잘하고 우리 정부로서도 김한솔 같은 친구는 잘 보호를 해서 진짜 우리가 바로 통일을 못한다면 그런 친구가 북한에 가서 리더가 되게 하는 것도 한번 구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네. 여기서 어제 얘기지만 말레이시아 총리까지 나서서 격노한 그 전말을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말레이시아 주재 강철 북한 대사가 했던 바로 이 말 때문입니다. 이 회견 때문인데 들어보겠습니다. He died on the way to the hospital as it was a natural death. 네, 네. 그러면서 이 강철 대사는 심지어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나라 음모설까지 우리나라가 벌인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s far as all the happenings clearly show that this incident is politicized by Malaysia in collusion with South Korea. 네, 지금 들어보면 사망자가 김정남이 아니고 김철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심장마비로 인한 자연사다. 그리고 한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가 공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황당함이 지나친 거 아닙니까? 네. 현재 뭐 전에 근거가 없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말이죠. 그 만약에 북한이 공작원 중에 한 사람을 이번에 그 살인범 중에 한 사람을 한국 사람을 포섭을 해서 네. 뭐 스프레이를 뿌리게 했다든가 하면은 아마 우리 정부가 빠져나가기 힘들었을 겁니다. 다행히도 네. 이제 그 두 사람이 다 베트남 여권하고 인도 여권을 가졌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걸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굉장히 희박해졌는데 문제는 베트남 여권을 가진 여자가 서울을 관광하고 뭐 쇼핑도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여자가 SNS에 글을 올렸는데 서울올림픽 모자를 쓰고 SNS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름대로 한국과 연계성을 갖고 있다는 그런 것을 인상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아마 강철 대사가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니냐. 네. 이 사람이 서울도 왔다 갔다 했고 네. 서울올림픽을 좋아해서 서울올림픽 그 모자를 쓰고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 사람을 사주한 사람이 북한이 아니고 한국의 무슨 뭐 정보기관이 이렇게 사주를 했다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태영호 전 공사, 북한 공사죠. 요새 주목을 새삼 받고 있는데 이번 사태를 두고 이런 말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In order to prevent more possible defections from North Korea, I think Kim Jong-un may do anything. Even kill you. Of course, why not? 네, 지금 미국 언론과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지난 19일에 했는데요. 네.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경호원이 6명이 있었다라고 미국 언론에서 얘기를 합니다. 네. 태영호 공사 말이 딱 맞는 게요. 김정은이는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합니다. 나도 죽을 수 있다 그런 얘기도 네, 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사실 목숨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자기 고모부 살해하고 이복형 이제 살해했는데 또 이제 그 한설군도 뭐 위태해 보이고요. 한국하고 중국이 힘을 합쳐서 경호해 줘야 됩니다. 네. 김평일 대사 같은 경우는 뭐 그 사람은 북한에서 파견한 외교관이니까 그 북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네.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한국에 오신 그 고위 탈북자들 경호를 확실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한국에다가 지금 그 음모라고 지금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 점만큼은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게 한 게 아니라 네. 이게 김정남이 맞는 게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북한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예. 따라서 우리가 확실히 북한의 이런 잔인한 그 비정상적인 행동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늠름하게 대응하고 그 다음에 김정은이는 이게 이제는 테러리스트의 반열에 올려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려는 움직임도 많이 있을 거고 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단교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그 여행 그 비자 면제 협정 이거는 취소시킬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국제사회가 공조해서 우리 정부도 적절하고도 단호한 대응은 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네.